나는 내 동생이 사라져야만 하는 게 너무 싫다. 나는 내 동생이 내 곁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싫었고, 지금도 그래. 나보다 5살 어린 동생 진우는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내가 9살, 진우가 4살 정도 되었을 때부터 나와 함께 지낸 시간이 많지 않았어. 항상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내가 어딘가로 나갔다 오면 진우는 또 어딘가로 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때마다 나는 엄마를 붙잡고 물었어. 엄마, 진우는요? 진우 어디 갔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진우는 잠시 집이 아닌 다른 좋은 곳으로 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가씨. 라는 똑같은 대답을 내놓을 뿐이었지. 하지만 2, 3년이 지나도록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나는 고작 11살에서 12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함을 느꼈어. 왜 항상 진우는 틈만 날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지? 왜 다른 곳으로 가 있는 빈도가 잦아지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 나는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 엄마한테 따져 물었어. 엄마, 아무래도 이상해요. 진우가 왜 점점 저랑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답했어. 진수야, 진우는 사실 자기 나이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아기 같은 아이란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우리 진수와 진우의 머릿속과 마음속을 들여다봤을 때 진수의 머리와 마음은 좋은 것들로 부족함 없이 가득 차 있어. 그치만 진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우는 치료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가 있는 거란다. 알겠니? 그 당시에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몰랐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내 동생 진우가 지능 발달 장애와 더불어서 정신적인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나는 진우가 병원에 있는 게 싫었어. 정말 싫어. 나 혼자 집에 있는 건 너무 심심했어. 진우가 있을 때면 같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거나 그게 아니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냈거든. 생각해봐. 하루 종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형제나 자매가 어느 순간 사라져서 나 혼자가 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 처음 진우가 병원에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나는 이 이야기를 바로 했던 것 같아. 엄마, 난 진우가 집에 없는 게 너무 싫어요. 진우가 없으면 저는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너무 심심하다고요. 진수야, 조금만 참으면 진우가 집에 곧 올 거니까 기다려. 진우는 엄마 아빠도 없고 누나도 없는 곳에서 더 심심할 거야. 진우 생각하면서 진수가 조금만 더 참자. 우리 공주 할 수 있지? 네. 진우가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이 또다시 동생을 다른 시설로 보내려고 하면 나는 언제나 동생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어. 물론 처음에는 부모님이 내 부탁을 들어주셨지.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나의 이런 이야기는 전혀 먹히지 않았고 진우는 집에 있는 횟수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었어. 아, 무슨 기회냐고? 사실 진우가 우리 집에 머무를 때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거든. 이상하다기보다는 기분 나쁘고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처음에는 그냥 집안의 모든 콘센트가 빠져 있다거나 거실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는 정도였어. 그때 부모님은 단순히 진우가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많이 산만하고 아직은 사리 판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라 생각하셨고, 그때 처음 진우를 병원에 데려가신 거야. 거기서 진우는 발달 장애를 판정받은 거지. 그때 처음 간단한 진료를 받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었대. 근데
이상하지? 치료를 받을수록 증상은 나아져야 하는데 진우의 증상은 나아지긴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진우가 집에 있을 때만 생기는 이상한 일들이 전에 비해 점점 많아지고 더 끔찍해졌어. 단순히 집안을 어질러 놓는 정도가 아니었어. 키우던 금붕어가 갑자기 어항 밖으로 내던져져 있을 때도 있었고, 이웃 할머니의 고양이가 갑자기 죽어 있을 때도 있었어. 죽은 고양이 근처에는 진우의 장난감 칼과 총이 떨어져 있었지. 어느 날은 아빠의 면도기 날이 집 앞 놀이터에 아이들용 미끄럼틀에서 발견됐어. 또 어느 날은 엄마의 영양제가 세제의 약제와 바꿔치기 되어 있었고. 지금 생각해도 참 끔찍한 일들이야. 나는 내 동생 진우가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내가 뭘 어쩌겠어. 이미 정황이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우는 내 부탁으로 가끔씩, 아주 가끔씩이라도 집에 올 때면 여전히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는 해. 얼마 전에 부모님은 이게 동생에게 집에 머무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경고했어.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경고는 전혀 먹히지 않았어. 진우가 집에 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우리 동네 놀이터에 큰 불이 일어났거든. 불을 끄고 나니까 그 현장에는 진우가 전부터 가지고 놀던 불꽃놀이 세트가 놓여 있었어. 부모님도 이제는 한계를 느끼셨는지 진우를 당장 시설에 가둬놓고 다시는 집에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셨지.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진우가 없는 우리 집 상상조차 하기 싫어. 나는 진우를 데려가려는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빌었어. 엄마, 아빠, 제가 진우 잘 보살필게요. 진우가 어떤 사고도 치지 않도록 돌볼게요. 제발 진우 데려가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동생 저랑 같이 집에 있게 해주세요. 부탁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부모님도 완강했어. 나는 너무 절망스럽고 화가 나서 크게 소리쳤어. 나는 진우 없으면 안 된다고! 진우는 나랑 붙어 있어야 한다고! 결국 진우는 부모님에게 이끌려 어느 시설에서 영원히 머물게 됐어. 하지만 나는 언젠가는 진우를 꼭 우리 집에 다시 데려올 생각이야. 난 내 동생이 사라져야 하는 게 정말 싫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내 동생 진우가 없는 동안 나는 아무런 사고도 치지 않고 내 본 모습을 숨기고 있어야 하니까.